예, 이 시간은 압구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압구정고는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 24문항, 2019년도 22, 작년에 23.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작년에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18년도부터 보면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르죠. 달랐어요. 그러니까 18년도를 보면 원방에서부터 집합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19년도는 도형이동에서 명제까지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9년도 문항수를 좀 참고해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려웠어.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게 범위도 많았거든요. 도형방정식 다. 그리고 집합 명제까지라서. 그리고 도형방정식은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작년이 살짝 난이도가 높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평이하다 이 정도예요. 그럼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돼요. 보통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도형하고 집합 명제가 나오면 집합에서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집합하고는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집합은 명제하고도 연결되고요. 집합은 경우수하고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케이스 쪽에서 세는 것들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원하고 직선까지 다 저기 아울러요. 어차피 이동 하나만 단독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거든요. 도형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동을 시키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도형 이동부터 1번 18년 18번 문제예요. 사실 이제 문항수가 18, 19, 20 하면 한 71문제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도형 이동,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에 범위 안 맞는 문제들은 뺐어요. 도형 이동하고 집합 명제, 이렇게. 그래서 문항수는 조금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고, 중요한 토픽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번. 그림만 보면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문제가 길다는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수학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서 일단 3점 O, A, B. A가 8,0이고 B가 0,6이네요. 예, 그리고 0,0은 원점인 거고. 근데 얘가 평행이동에서 O', A', B' 같대. 아, 이게 이동한 거네. 그리고 저기 결정적인 게 A'이 18,3으로 갔대요. 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도형 이동 우리가 주제를 알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A가 A'로 가는 동안에 얘는 점의 이동이에요, 점.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10만큼 갔죠, 점.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삼각형의 삼각형이 내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은 항상 중심하고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중심.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줬어. 우리가 대칭 이동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평행 이동으로만 해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일단 내저번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넓이하고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넓이로 푸는 문제들이 한 99% 돼요. 내저번은 무조건 넓이를 의심해 봐야 돼요. 넓이. 얘도 마찬가지죠. 예,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내저번의 중심을 알게 되면,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중심을 이동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다시 세우면 되죠.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죠. 이 전체 삼각형은, 그렇지?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이면, 요 삼각형 3개로 쪼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반지름이죠. 스몰R이 할게요. 높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 3개를 다 더하면 전체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됐죠? 그럼 해볼게요. 넓이 S는 그냥 전체 넓이 2분의 1에 6 곱하기 8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반지름 높이. 그러니까는 높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우리 피타고라 정리로 6, 8이면 빗변이 10인 거 알죠? 안 되면 해보면 돼. 피타고라 정리. 그러면 R 곱하기 빗변 됐죠? 더하기 또 R 곱하기 빗변 8, R 곱하기 빗변 10 이렇게 됐죠? 그럼 얘 지우고 그러면 R은
얘가 얼마지? 14, 24죠. 그리고 6 곱하기 10, 6 곱하기 8. 그러면 6, 4, 24. R이 2네요. 반지름 2. 됐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 2라는 이야기면 무슨 얘기야? 2.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중심의 좌표는 2,2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중심이 2,2에서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 그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도의 이동 아니에요. 그럼 얘는 12 더해주면 5. 12,5로 갔네. 근데 얘는 반지름이 R이야. 아, 2야. 그럼 끝났네. 그럼 우리는 X-1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더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예, X제곱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지 말자. 저것대로 쓸게요. 저 모양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4 X, 그 다음에 Y의 개수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5의 제곱 25 빼기 4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A, B, C 다 더하면 요거 개수를 다 더하라는 거지. 얘 이렇게. 그럼 얼마지? 34 38 38 하면 얼마야? 계산해온 걸 까먹었어. 25 하니까 131인 거죠. 됐죠? 2번. 예, 이거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두 번째를 보도록 하죠. 얘가 더 어려워 보인다. 요것도 18년 23번 문제인데, 얘도 소형의 이동 관련된 문제예요. 좀 깨끗하게 지울게요. 쟤는 지금, 잘 보면 요 삼각형을 y 콜 x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렇죠? 그러면 b가 뒤로 가는 거고, 원점 그대로 있다고 치면 a가 c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좌표 잡을게요, 좌표. 어차피 우리 요거 둘러싸인 부분,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풀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y 콜 x 대칭이니까 얘가 두 개가 대칭일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근데 선생님이 택할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얘를 계산량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어서 지금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밑에 걸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의 정보로 구할 거야. 이 삼각형으로. 그러면 이 노란 거 전체 넓이에서, 그럼 높이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요거 파란 거 이 부분을 뺄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우리 지금 좌표를 미리 찍자. 얘가 3,0이고 3,0이니까 얘는 0,3이 되겠네. B도 좋네. 얘는 친절하게 다 좋네요. 그럼 얘 y 콜 x 대칭이 3,1이야. 그러면 요놈의 y좌표 A, B, C, D, E, F 이렇게 할게요. 그럼 E의 y좌표하고 F의 y좌표를 구하면 되네. 예, 근데 얘 보기에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림이 있어서 그냥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우리 y 콜 x하고 요 직선하고의 교점의 y좌표, 또 요놈하고의 교점의 y좌표 두 개만 구하면 되네. 됐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됐어요? 따라와요. 그러면 첫 번째 AB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네요.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 얘는 그러면 두 점 알아 우리. 그러면 완전 쉽죠. 1,3 요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의 증가량분의 3-1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 이거죠. 그 다음에 x-3 이거 할게요. 됐죠? 구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좌표를 먼저 구해요. y 콜 x하고의 교점. 이거 x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넘어가서 x하고 더하면 2분의 5x.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니까 맞죠?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9. 그러면 x좌표는 5분의 9인데 얘가 y콜 x 위에 있으니까는 y좌표도 5분의 9 이거네. 됐죠? 그러면 이의 좌표는 구했어. 5분의 9 곱하기 5분의 9, 5분의 9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요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F좌표를 구할 거예요. 얘는 지금 E좌표 구했어요. E좌표 구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좌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두 번째, 일단은 저거 OD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X가 3이고 Y가 1이에요. 지금 얘가. 바뀌었다. 얘는 그럼 기울기. Y는 3분의 1X예요. 그렇죠? 요놈하고 얘하고 교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3 이거죠. 다시 얘 넘겨주면 어떻게 돼? 2, 3은 6 해서 2 더하기 3, 3은 9 이거죠. 맞지요? 3, 3은 9, 2.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는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네. 됐죠?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2 지우고 11이 밑으로 내려가고 2 지우면 3이 올라가는 거죠. 27. 그럼 요거 Y좌표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 Y좌표는 여기 대입하면 11분의 9니까 27이니까 11분의 9 됐죠? 그럼 요 좌표는 F좌표는 11분의 27 11분의 9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하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밑변은 3이야. 그러니까는 2배의 일단 넓이 S는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2배의 그러니까 위아래 Y코 X로 잘려서 2배의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 큰 놈 3에서 그러니까 그 밑변은 공유하죠. 3 곱하기 큰 놈은 5분의 9 작은 놈은 11분의 9 이렇게 했어요. 그냥 붙여서 썼어요. 전개하면 똑같죠? 근데 여기 2분의 1이 있어야 되지. 2분의 1 까먹었다. 또 틀릴 뻔했다. 그럼 얘 2분의 1 지우고 얘는 55분의 S는 55분의 3 하나 곱하고 그 다음에 99 빼기 45 이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160이네. 55분의 162 뭐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것도 통행 이동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AB 위에 뭐가 있대요. 그리고 거리의 최소값은 대부분 대칭이동 시켜서 직선을 구해요. 직선. 근데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지나는 좌표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그려볼게. 5, 6, 7, 8, 9 좀 크게 그렸어요. 셋, 넷.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샥 그어서 그리고 여기 어쩌면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적당히 그렇게 이 정도 구가 있다 할게요. 그리고 이 정도에 9 그래서 9,9 이게 B A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여기에요. A가 마이너스 9,0 이렇게. 그리고 선분 AB 위에 마이너스 7,1하고 5,7인 C하고 D가 있대요. 그럼 얘를 연결해 볼게. 이렇게 연결하면 됐죠? C가 마이너스 7,1이니까 한 이쯤. C가 마이너스 7,1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5,7이니까 한 이쯤 있다 할까요? 이게 5 이게 7 이게 D 5,7 막 가리네 내가. 그리고 선분 AB 위에 E가 있어. A5 위에 어디인지 몰라. E가 한 이쯤 있다 할게요. 그 다음에 OB면 이거죠. OB 위에 F가 있어. F가 적당히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근데 OB는 잘 보니까 0,0에서 9,9니까 Y콜 X가 지나는 선분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라는 거 해봐. C하고 E하고 이거 길이 더하기 E하고 F면 이 길이죠. 이 길이. 그 다음에 F하고 D 이 길이. 요 길이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Fx좌표 구하라는 거네. 그래요? 얘는 어차피 대칭이동이야. 동이동은 봤죠 많이? 근데 대칭이동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주어진 좌표를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를.
그래요? 알고 있는 좌표. 모르는 좌표는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알고 있는 좌표. 그러니까는 지금 노란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는 C하고 D예요. 근데 C하고 D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지고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지죠. 그리고 얘도 더 쉬워. C를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쉽죠. 그걸 C'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C',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는 X는 정해져 있고 Y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칭 이동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얘를 T'로 하면 얘는 Y 콜 X에 대한 대칭기가 7,5예요 됐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 그렇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 그러면 얘를 그냥 샥 직선을 그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냥. 그리고 뭐? 얘의 교점은 뭐야? 얘는 지금 Y 콜 X예요. Y 콜 X하고 교점 구하면 되지. 얘는 Y 콜 X. 그렇죠? 복잡해 보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럼 해봐 다시. 마이너스 7, 마이너스라고 7,5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의 증가량분의 뒤에서 뺐어요. 5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X 빼기 7 더하기 5로 할게요. 이렇게. 요거랑 X하고의 교점. 그렇죠. Y 콜 X니까. 됐죠? 그럼 얘는 얼마? 14분의 6이지. 그러면 넘어가면 14분의 6이니까 3, 7분의 3이야. 그럼 얘 넘어가면 7분의 4 X.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여기 저거 필요한 거 다 적어. 지우고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5니까 2가 되죠. 그럼 얘는 X는 뭐야? 2분의 7이죠. 그런데 문제는 X좌표 구하는 거구나. 그렇네요. 끝났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핵심은 거야.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무조건. 최단 거리는. 근데 이제 그냥 상황을 보고 그림상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면 잘 안 보여. 근데 주어진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그래도 케이스 쪽에는 경우 수가 좀 적어지죠. 그래서 약간 더 쉬워지죠. 문제 잤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요거는 19년 8번 문제예요. 지금 X축을 직선에 대해서 X축을 대칭 이동한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약간 그려지고 지금까지 문제들 보면 숫자들이 약간 쉬웠죠. 얘도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일단 해볼게요. 그릴게요. 지금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자, 이렇게 해서 Y는 MX라 할게. 요거하고 요거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이 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샥 이 정도. 이렇게 갖다 할게요. 근데 요거 이동한 직선과 저 직선 딱 좋네. 좋지? 저 직선과의 교점이 P인데 P까지, 원점에서 P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는 점하고 직선하고 거리가 최소는 무조건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그러면 저 직선은 이제 그려보면 원래는 이 노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거는 주어져 있고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저게 이렇게 생겨먹었다 할게. 수직거리였어. 이렇게 돼야 돼. 얘가 5x 더하기 12y 더하기 19는 0. 이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직선하고 원점하고 수직거리니까 요 노란 놈. 그러니까는 y 콜 mx에 대해서 x축을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하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 그리고 원점을 지나.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 5인데 얘는 기울기가 그러면 5분의 10이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 요거를 마이너스 12x라고 쓰고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죠. 반대로 쓰자. 부호를 이따가 이제 요거 활용해야 되니까 12x 빼기 5y 똑같죠. 그러면 기울기가 5분의 10이죠.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5고 됐죠? 됐어요? 그러면 저것까지 구했어. 저 문제 읽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구했네요. 그랬을 때 M 구하라고. 요 우리 직선에서 가계이등분 배웠죠. 두 직선의 가계이등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요 위에 이미 좀 하나 잡죠. 얘를 A, MA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수직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네 전반적으로. 그죠? 그럼 해봐. 그럼 얘는 일단 1번 12x-y 있는데 또 적고 있네. 이거하고 a, ma하고 거리하고 이거는 y콜 y콜 0이지. x축은 0하고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것부터 하면 12제곱 5제곱은 13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52, 13.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그 피타고라스 각은 좀 기억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시험 보기 전에는 마이너스 5ma 이거의 절대값 이거랑 여기 사이 거리. 그럼 y는 0이니까 1분의 루트 1분의니까 1분의 다 0이고 ma만 살아남죠. a하고의 곱이 이거의 절대값 됐죠? 그럼 얘는 13이라 했고 여기 a가 절대값 a가 다 있네. 절대값 a 다 날릴게요. 그러니까 a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12-5m의 절대값은 13 절대값 m. 그럼 얘는 풀마로 갈게요. 얘 보기 좋게 그냥 5m-12 해놓고 풀마 13m 이거 해서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양이죠. 양인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양인 거 그냥 마이너스 넘기면 되네. 18m 얘가 12 따라서 m은 3분의 2 반대 플러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요거는 요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놈이 생기겠네요. 예. 됐죠? 저거랑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지. 지금 요거 구한 거지, 소리. 그래서 m이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그렇게 문제들이 어렵지 않죠. 숫자들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는 잘 안 나오네요. 예. 이번에 이제 집합 단원을 보도록 하죠. 일단 집합은 연결되는 단원들이 좀 많아요. 바로 이제 명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문제 특성상 경우수하고만 연결돼요. 경우수에서 케이스 쪽에는 집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케이스 쪽에 나오거든요. 전형적으로 좀 이 문제 같은 형태. 그건 사실 좀 당황스러워. 왜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소를 나열해.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그램.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로 표현하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예, 그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난해한 방법이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면, 그 대상을 표현할 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따라서 요 집합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볼게요. 구체적으로 A of A하고 B of A를 표현할 때 이게 조건인 거죠. X가 2A 또는 A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얘는 원소가 얘 또는 둘 다예요. 그죠?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A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요것들의 원소들 중에 얘를 만족하는 놈만 B의 원소로 갖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럼 먼저 근데 지금 B가 단 하나의 원소를 갖는다예요.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대요. 하나만.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우선 처음에 A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A가 시작할 때 2A랑 2A 빼기 3일이 달라. 그래서 원소가 두 개가 돼. 두 개가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 이 방법하고 얘하고 얘가 같아. 같으면 어떻게 돼? 원소가 하나죠. 그러면 이 하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케이스.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개야 된다고. 됐어요? 일단은 방법 시작을, 기준을 먼저 잡았으니까 첫 번째 A, 그렇지, 2A 하고 A제곱 빼기 3하고 달라서 원소가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0이고 얘는 1, 3 마이너스니까 이거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3도 아닌 경우 이럴 때. 됐어요? 그러면 이제 A 오브 A 원소가 두 개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 요 케이스를 또 한 번 쪼개야 돼. 지금 케이스 쪼개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나씩 밟아가는 게 좋아요. 수학에서는. 그럼 얘를
지금 얘 기준이 뭐예요? 요거 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다 할게 그냥.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 이쪽이야. 근데 첫 번째 뭐야? 2a를 갖고 있을 때 2a가 여기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는 a제곱 마이너스 3 여기 있어야 돼. 크기 비교 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 등호 들어가면 돼요? 등호 들어가면 겹치죠. 왜냐면 얘는 칠해져 있는 놈이라서 겹쳐. 그래서 안 돼. 얘는 등호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 계산하면 앞에 거부터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것이고, 요거 계산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등호 들어가고. 그럼 얘는 1, 3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 이것이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원소가 아니라 얘가 원소일 경우, 요것도 수직선에다 그려볼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2a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크기 비교. 크다 등호 얘 들어가면 안 돼. 얘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a는 넘어가니까 0보다 작다 이것이고, a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고, 이거 또는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또는 이것이고,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아니죠. 이거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조건 나왔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되죠. 그렇죠. 한 개씩 갖는 경우. 얘는 한 개씩 갖는 경우. 그러니까는 a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a 원소가 한 개인 경우. 한 개이려면 제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2a랑 a 제곱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되죠. 맞죠? 그럼 여기 아까 전에 계산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하고 3 둘 중 하나가 되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세부 케이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어차피 둘 다 똑같아. 그러면 a의 원소는 a 오브 a 원소는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b의 원소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조건은 x 더하기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x는 원소예요. 그러면 x 더하기 2a는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b 조건에서 b 오브 a에서 b 조건에서 x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x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x는 a에 있는 원소 얘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는 2보다 더 작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네. 두 번째 a가 3인 경우는 또 뭐야? a 오브 a 원소가 뭐야? 2a니까 6이죠. 그러면 b도 6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b가 6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는 여기 a가 3이었어요. 그러면 3 곱하면 6이죠. 그러면 6. 그러면 이 x, 그러니까 이게 a예요. 6이에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크죠, 얘가. 그죠? 그래서 3은 맞네. 따라서 요걸 정리해보면 x는 작은 것부터 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a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 쪽에 있는 문제. 사실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딱 한 방에 보고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로 더 가면 갈수록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져. 이해하기가.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집합 문제예요. 봐봐. 얘가 19년 9번 문제. 집합 A가 공집합하고 모든 진부분 집합을 제외한대요.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건들 때문에. 근데 요 문제를 보니까 A 집합이 공집합하고 모든 부분 공집합하고 진부분 집합이 그죠? 전체 집합을 제외한 거죠. 그 집합을 제외한 것들인데 원소가 딱 정해져 있네. 쟤는 그래서 할만해. 원소가
개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는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살만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5개죠. 진부분집합. 그러면 진부분집합이고 공집합 제외하니까 저 원소의 개수 뭐예요? 원소의 개수. 얘는 전체 2의 5승계 빼기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빼니까 2. 그래서 32, 30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개수니까 n이네. 저 n 더하기 n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SI래요. 합이 SI래. 이게 이제 핵심인데, 봐봐. 문제를 잘 생각해 봐봐. 부분집합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거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 안 되죠. 진부분집합을 제했으니까는 4개짜리까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빈도수가 똑같아. 뭐냐면 3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3을 항상 포함하면, 봐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3 하나의 기준을 잡고, 3을 기준 잡고, 4를 기준 잡고, 5를 기준 잡고, 6을 기준 잡고, m을 기준 잡을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3을 꼭 포함해요. 그러면 3을 제외하고 이게 4승계지. 여기에서 전체를 빼야 되니까 빼기 1이에요. 진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다가 3을 다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3이 포함되는 부분집합들의 개수가 이만큼이란 거지.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3을 다시 붙여주면 3을 포함하는 거는 딱 이만큼이에요. 개수가. 그러면 3을 이만큼 더하면 되네. 그럼 몇 개? 15개. 근데 4도 마찬가지지. 5도 마찬가지. 6 마찬가지고 m도 마찬가지야. 다 15번씩 나오네.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이제 이해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기준. 어떤 놈을 기준으로 갈 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기준으로 갈 건가. 원소를 기준으로 갈 건가. 선생님 이제 원소를 기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부분집합이나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똑같거든요. 수학에서는 약간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대칭성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거를 잘 찾아보면 돼. 그러면 이제 15개씩이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m. 이거에 15개씩 있는 그것들을 다 더한 게 390이다. 이거죠. 이거 풀면 되죠. 돼요? 계산이 약했어요. 이게 18이죠. 18 더하기 m. 얘가 15, 390. 3으로 나누기 더 쉽다. 135. 5로 나누면 얘는 5, 20, 5, 6, 30 이거죠. 그럼 m은 얼마? 넘어가면 8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m하고 n을 더하래. 풀다 보니까 다 끝났네. m하고 n을 더하면 38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관련되게 출제되는 집합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집합 관련해서. 근데 얘는 이제 원소를 집중해서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네요. 예, 이것도 집합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케이스를 잘 쪼개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그러니까 케이스 쪼개는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계속 막 꼬여.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하나 끊어서 볼게요. 선생님 접근하는 방법을. 일단은 이것도 문제를 이해해야 돼. 어떻게 보면 얘도 조건을 제시해 준 거야. 우리가 지금 꼭셀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J가 J보다, 그러니까 J가 I보다 더 크면 인덱스 붙인 게 더 크다. 그러니까 1이 2보다 더 작고 2가 더 크고 3이 더 크고 4가 더 크다. 크기순이라는 거죠. 크기순을 거듭제곱해도 크기순이 생기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요 조건이 2개 있네. 1하고 4하고 더한 게 10이래. 1하고 4하고 더한 게, 그러니까 A1하고 A4하고 더한 게 10이야.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이게 핵심이다. 봐봐. 잘 생각을 해봐. 이게 A1하고 A4래. 교집합이. 근데 문제는 뭐야? 거듭제곱하면 커지지. 딱 한 숫자 빼고. 거듭제곱해도 안 커진 숫자는 딱 1밖에 없어. 그럼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A1, A2, A3, A4 이렇게 적어놓고 A1은 1이야.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4의 제곱. 그럼 얘도 1이야. 그 다음에 이 조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걸 더하니까 11에. 그럼 얘는 9야. 그렇지. 그리고 A4의 제곱이야. 81이야. 그렇지. 또 하나 있어. 뭐? 지금 교집합한 게 1하고 9예요. 1하고 9. 무슨 말이에요? 이 9는 이 집합이, 그냥 적어 놓을게. 좀 양아치 같이 표현했네. 예.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죠. 되죠? 원소 나열하면.
얘가 9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9가 돼야 되니까 3이 포함된다는 거지. 3이. 그렇죠? 3이 포함돼. 그럼 3이 어떤 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적을게. 2면 4.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3이 포함돼. 그러면 이게 9라는 거지. 이렇게. 일단은 이게 A2가 뭐 더 작은 수 2일 수도 있는데 2이면 이게 합이 안 맞아. 저기 124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상태로 놓고 또 할 수 있는 거 끝났네. 그냥 적다 보니까 끝났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생각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 됐죠? 그러면 합집합이 이거 주의해야 돼. 합집합이면 합집합이 이거의 합이 1, 2, 4야. 124야. 합집합이란 거는 중복된 거는 제외하는 거야. 그러면 2라고 9는 한 번만 써야 돼. 됐죠? 이걸로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따가 계산해보면.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봐봐. 124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더한 거에서 10만큼 제외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걸 더하자. 이걸 더하면 82, 91이죠. 그래서 10 제하면 3이죠. 그러면 얼마? 94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죠, 그냥. 됐어? 그러니까 A3 더하기 어떤 놈의 제곱을 한 게 요거 빼니까는 지금 빼는 거지. 쏘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A3 더하기 A3의 제곱한 게 124란 거야. 따라서 A3 더하기 A4가 A3의 제곱이 30이란 거죠. 됐어요? 그냥 근데 우리 요거는 숫자가 안 크니까 바로 구할 수 있네. A3이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죠. 그럼 A3의 제곱은 25. 이게 때려 죽여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풀면 돼. 더하기 3A 빼기 30 5, 6, 30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연수가 되니까 5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집합 A를 구하시오. 1359 이거네. 이거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죠? 예, 그 다음 문제를 보죠. 그 다음 문제는 작년 17번 문제인데 17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일 거야 아마.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것도 집합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문제는 그나마 그냥 하나하나 밟아가면 그 끝이 보였죠. 얘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그리고 일단은 문제가 길어. 길면 일단 쫄죠. 그리고 17번이 나왔어. 일단은 요 문제는 제껴놓고 다른 문제 풀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일단 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서술형 문제 다 망해요. 그럼 보자.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어. 규칙. 문제를 이해해야 돼. 저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P of A라는 놈은 PA를 정의한다. 뭐야? 가를 이야기하구나. A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는 그냥 A라고 쓴다. 이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A의 원소가 하나면. A의 원소가 2개 이상이면 작은 것부터 나열해서 나열하는 수들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인다. 만약 1, 2, 3이면 1, 2, 3을 적어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항상. 이해하는 것도 수학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1, 2, 3, 4, 5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니래. 하기야 공집합이면 뭐 없으니까 저것들 다 더한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봐. PX1, PB란 놈을 2라고 쓰는데 이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겠다 해요. 그럼 X1, X2, Xn까지도 얘네들이 원소의 개수가 많을 수 있는데 걔네들 그냥 하나로 표현하겠다. 연산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말이죠. 그럼 문제를 봐봐. 그랬을 때 다 더한 값을 구하라. 얘도 지금 아까 전에 몇 번이냐? 이 앞에 문제. 그 느낌하고 거의 비슷해. 뭐냐면 원소를 기준으로 가서 그 원소가 몇 번 나왔는지 해서 곱한 거죠. 빈도수 똑같았죠. 얘 쌤이 예상하는데 빈도수 똑같아요. 근데 사실 풀어봤는데 똑같더라고. 얘 똑같아요. 예, 빈도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면 돼 사실은. 근데 그 하나를 어떤 놈으로 잡아야 될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1을 기준으로 봐봐. 1, 2, 3, 4를 기준으로 할게. 1, 2, 3, 4, 5 이렇게 기준으로 할게요. 높이가 안 맞다. 다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뭐 똑같네. 봐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모양을 보니까 홀수번째, 짝수번째, 홀수번째 만약 1부터 5까지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 홀수번째, 3 홀수번째, 5 홀수번째. 홀수번째는 플러스죠. 맞아요? 짝수번째는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홀수번째 몇 번 나올 건지 짝수번째 몇 번 나올 건지 2가 홀수번째 몇 번 나올 건지 짝수번째 몇 번 나올 건지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더해주고 빼주면 되죠. 횟수만큼. 예를 들어서 봐봐. 1부터 해볼게. 얘는 1은 무조건 홀수밖에 안 나오죠. 가장 작으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며. 얘는 무조건 홀수번째야. 얘는 홀수. 그러니까는 홀짝 이렇게 쪼갤 거예요. 홀짝. 이게 몇 번째인지 이거 한 거예요. 홀수번째하고 얘는 짝수번째 이렇게. 얘도 홀짝. 요건 다 해봐야 돼. 근데 사실 몇 번 해보면 아 이게 규칙이 이거구나 이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선생님 다 할 거야. 얘 홀, 짝 이렇게. 그럼 얘 1은 가장 작으니까 무조건 홀수밖에 안 나와. 그러면 1이 홀수에 몇 번 나오나? 1을 제외하고 지금 잘 안 보니까 적을게 숫자를. 여기다 적을게요. 1, 2, 3, 4, 5. 1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이게 사승계죠. 이게 사승계. 거기에다가 1을 붙이면 되죠. 맞아? 1을 붙이면 이 사승계. 홀수번째 가장 작은 개는 무조건 16번 나와요. 16번. 짝수는 얘는 안 나와. 없어. 이렇게. 돼요? 뭔지? 두 번째. 1을 기준으로. 홀수번째. 홀수번째는 얘는 뭐야? 1을 제외하면 무조건 얘가 가장 작죠. 1을 제외. 그럼 1을 제외하고 2는 꼭 포함하고 그럼 1, 2를 제외한 부분집합 개수에서 2만 붙였으면 되죠. 그러면 1, 2를 제외하면 3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2, 3승까지네. 8까지. 8번 홀수번째 나와. 그렇지. 1을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짝수번째. 얘 1이 앞에 서 있으면 되죠. 돼요? 1이 앞에 서 있고 2가 그 다음에 있고 이게 1, 2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세면 되죠. 그 다음에 1, 2를 다 붙여주면 되지. 그럼 얘는 2, 3승까지. 8번. 봐봐. 같이. 그러면 홀수 짝수가 부호가 반대니까 요것들이 합은 0이네. 선생님 예상은 아마 다 0일 거야. 해봐. 혹시 모르니까 다시 1, 2, 3, 4 적어놓고 3을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얘가 홀수번째가 1번으로 홀수가 될 수가 있고 3번으로 홀수가 될 수가 있죠. 얘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여기서부터는 3부터는 이게 첫 번째 1번에서 홀수 또는 3번에서 홀수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올 거야. 1번에서 홀수이려면 뭐 해야 돼? 1, 2를 빼야 되죠. 1, 2 빼야 되고 3이 항상 포함돼야 되지. 그럼 1, 2를 빼고 3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이게 제곱. 그래서 얘는 이게 제곱계. 더하기. 세 번째에 나오면 얘가 지금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2를 제외하고 3을 항상 포함하면 1, 2를 항상 포함하고 1, 2를 항상 포함하고 3도 항상 포함하면 무조건 얘가 세 번째에 튀어나오죠. 이것들이 부분집합 개수. 이게 제곱계. 그럼 4, 4, 8. 8번씩 나오겠네. 빈도수가. 그래도 또 해봐. 이번에는 2번. 두 번째. 네 번째는 안 나오지. 두 번째 나오려면 뭐야? 3 앞에 1 또는 2가 항상 있어야 돼. 그죠? 1이 있는 경우, 3이 있는 경우. 일단 두 가지. 만약 1이 있다고 해봐. 1이 있으면 어떻게 돼? 1하고 3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그러면 이게 제곱이지. 그럼 얘 얼마야? 4, 2, 8, 8번. 얘도 합이 0. 좀 지루하지. 할 수 있겠는데 계속 할까 그래도. 1, 2, 3. 이거 케이스 쪼개기 연습해봐야 돼. 선생님 계속 한 이유가 이 밑으로 갈수록 요렇게 케이스가 안 쪼개지고 다르게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얘 이제 홀수번째. 뭐야? 이제 4를 기준이지. 4가 기준이에요. 그럼 얘가 홀수번째니까 1번 하고 3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안 나오지. 얘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나오려면 뭐야? 얘를 제외하고 1, 2, 3을 제외하고 4가 맨 앞에 있어야 돼. 그럼 5만 갖고 해야 돼. 그러면 5로 갖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게 공집합하고 5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이거 더하기. 세 번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나오려면 요것들 중에 하나를 빼고 세 번째 나오면 되지. 1이 빠지는 경우, 2가 빠지는 경우, 3이 빠지는 경우.
돼요? 그럼 이 세 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 1을 빼고 2, 3, 4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2, 3, 4를 빼니까 1은 빼고 2, 3, 4를 항상 포함하니까는 5만 갖고 하면 되죠. 그러면 공집합하고 5하고 두 가지. 그럼 이제 8번. 됐죠? 근데 세는 게 약간 달라졌죠? 이번에는 2번, 그러니까 홀수번째 4번. 2번에 오는 경우 어떻게 세? 두 번째 와야 돼. 두 번째. 그러면 얘 앞에 한 개가 더 있으면 돼요. 1이 앞에 한 개 오는 경우, 2가 한 개 오는 경우, 3이 한 개 오는 경우. 돼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에서 1, 2, 3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하고 두 개는 포함 안 해야 돼. 그리고 4도 꼭 포함해야 돼. 그럼 5 하나만 갖고 가는 거죠. 두 가지. 이렇게. 그 다음 얘 네 번째 와야 돼. 그럼 1, 2, 3 지워. 잠깐만. 1, 2, 3 항상 포함하죠. 1, 2, 3 항상 포함하고 4까지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5 하나 갖고 해. 더하기. 그래서 8번. 얘도 합이 0. 한 김에 그냥 할게요. 1, 2, 3, 4, 5. 1, 2, 3, 4, 5니까 얘는 5 기준으로. 얘가 1번, 3번, 5번 홀수번째 오는 경우. 1번, 3번 오면 첫 번째 오면 얘 다 빼고 얘 하나만 갖고 해야 돼. 하나. 더하기. 세 번째 와야 돼. 세 번째 온다면 뭐예요? 얘네들 중에 하나를, 두 개를 제외해야 되죠. 두 개. 그래야지 세 번째 오는 거죠. 두 개 제외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1, 2가 빠지는 경우, 1, 3이 빠지는 경우, 1, 4가 빠지는 경우, 세 가지, 1, 3이 빠지는 경우, 1, 4가 빠지는 경우, 총 5가지, 3, 4가 빠지는 경우, 한 가지에서 6가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오는 경우. 그냥 이거 하나지. 더하기 1. 이해했죠,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사실 경우수로 풀면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합으로 풀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기말범위에요. 뭐 그거 알고 있으면 그리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객관식 문제지. 마지막 짝수 두 번째, 네 번째밖에 없죠. 두 번째 오는 방법. 이것들 중에 하나만 앞에다 세워. 하나만. 그러면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1을 앞에 세우든지 2를 세우든가 3을 세우든가 4를 세우든가 네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야 돼. 네 번째 온단 말이 뭐예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빼. 1을 빼든가 2를 빼든가 3을 빼든가 4를 빼든가 네 가지. 그래서 8번. 됐죠? 또 합은 0. 그래서 요 다 다음 뭐예요? 1만 살아남네. 16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준 잡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문제 이해할 때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 처음 보는 거야.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라서 처음 헤맨다고요. 저 뭐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는 수학에서 외우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정의는 꼭 필요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정의가 아닌 다른 부분을 갖고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해하는 것도 수학이에요. 이해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집합에서는 그거하고 관련된 연결되는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건지 집합에서는 딱 집합만 갖고 이야기하면 얘는 원소 아니면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 이렇게.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원소로 기준 잡았어요. 대칭성 때문에. 대부분 원소로 잡으면 거의 반반으로 나와. 거의 반반으로. 됐죠? 예, 그 다음 보죠. 이번엔 이제 명제. 사실 명제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집합 명제가 맨 앞에 나왔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학생들, 집합 명제는 굉장히 잘해. 맨 앞 단원이라서. 근데 사실은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집합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 방금 전에 집합 문제 볼 때도 그랬죠. 어려웠죠. 사실 케이스 추겨야 되니까. 명제는 사실은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그래서 증명한다는 게 문제를 푼다는 거거든요. 직접 푸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고, 그리고 다른 증명하는 방법, 다른 풀이법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풀려고 하면 어려워. 그럼 뒤집어. 다 이제 안다고 생각할게요.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한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런 거, 또 규律법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열 가면 하나가 더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은 그런 증명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냥 논리 이야기예요. 집합과 명제는. 그냥 볼게요 일단. 18년 기말범인데 일단 지금 필요조건, 충분조건 요 부분이 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걸 담고 있는 문제를 넣으려고 이렇게 어차피 시험범위 다 포함되잖아. 그래서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관련된 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포함관계만 하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는 문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장을. 어떤 조건은 이가
조건 어떤 놈이기 위한, 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 그러면 앞의 조건이 뒤의 조건에 포함되면 진리집합이, 또는 앞의 조건이 뒤의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면,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쓸게요. 그 뒤의 조건이 앞의 조건에 포함되면, 또 뒤의 조건이 앞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개 다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포함 관계로 문장을 만들어야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 문제라서 특히. 그리고 이게 영어를 번역하는 거라서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문장을 약간 뒤집어 놓으면 헷갈려. 완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고 그 포함 관계로만 갈게요. 필요 조건, 어떤 조건은, 봐봐. 어떤 조건은,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얘가 이 안에 포함되면 되죠. 됐죠? 됐죠?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은, 어떤 조건이기 위한, 또 이기 위한이죠. 필요 충분, 같으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살짝, 이게 아니라 좀 많이 쉽다. 예, 할게. 그럼 첫 번째, 지금 앞에 있는 조건, x-1, 이 4보다 이 조건은 어떻게 돼? x-1에 마이너스 붙은 놈하고, 내가 왜 절대값을 여기다 쓰고 있지? x-1에 플러스 붙어 있는 놈하고, 큰 거보다는 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거 또는이죠. 그래서 x는 마 3보다 작고, 이거 또는 x는 5보다 더 크다. 이것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자. 얘는 마 3보다 작고, 얘는 5보다는 더 크고, 이게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에 포함된다 했어. 그러면 포함되게 그리려면 제 A는 여기 있어야 되죠. A가 포함 안 돼요. 여기 안에는 크기 비교, 크다, 등호 둘 다 빵꾸 뚫려서 포함돼도 되죠.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 나왔네. 어렵지 않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작다. 그러면 1, 3 마이너스, 이것도 수직선을 다 그릴게요. 마이너스 1, 이 사이값이죠. 3, 이 부분이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사이값 마이너스 10보다, 왜 3이라 적지? c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b는 c보다 작다. c가 음수면 안 되지. 음수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b를 넘겨주면 얘는 여기다 적을게. b 빼기 c 작거나 크거나 같다. x가 b 더하기 c.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래. 같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b 마이너스 c, 얘가 b 더하기 c. 그래야지 같죠? 따라서 요거 연립하면 2b가 2니까 b는 1, b가 1이니까 c는 2. 근데 뭐 하라는 거야? a하고 b는 곱하면 2네. m은 뭐야 저기서? 아, a의 최소값 5네요. 그러면 저 조건은 5 더하기 2 하라. 그럼 7이네. 요거는 좀 많이 쉬웠네. 그러니까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는 게 몇 문제가 나와. 그래서 항상 스킵하고 돌아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방금 전에 이 문제 전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중에 풀어야겠죠. 예. 아이디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 볼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더 안 나. 그러니까는 수학은 한번 풀어보고 내가 풀 수 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푸는 게 풀었으니까 끝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나 다른 접근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됐죠?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것도 지금 18년 기말범위 문제인데, 이제 범위 때문에 지금 이게 기말범위가 들어갔어요. 범위 때문에. 그 다음에 볼게요. 문제. AB가 3, AC가 4. 각 A가 30도래요. 일단 문제만 보면 살짝 무서운데. 일단 문제를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우리, 3, 4. 이게 3이고 4고. 두 변 AB. 요 식을 줬네. 생뚱맞게. PM. PN. 하고 AB 길이 알죠? AC 길이 알죠? 요거 최소값 구하래. 근데 우리 약간 예상하고 시작해도 돼. 우리 명제에서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산술기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배운 거. 아니면 2차 방정식.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지점, 미체 방정식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죠. 그리고 이거를 또 복합해서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단원인지라 우리는 산술기하 하면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려야 돼. 근데 일단 볼게요. 일단 요 길이를 모르니까 뭐랄까 PM 앞에 나왔으니까 X를 할게. 이 길을 Y를 할게. 그럼 저 식을 적어볼게요. PMX죠. X분의 AB. AB가 3이죠.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일단 길이라서 산술기하도 써도 돼요. 근데 얘는 어떤 게 하나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나 어차피 산술기하도 부등식인 거죠. 근데 어떤 게 상수값 떨어져야 되고 코시-슈바르츠도 부등식이죠. 어떤 게 상수로 떨어져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냥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절대 부등식. 같은 x, y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라서 요거는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고 요 문제에 집중할게요. 일단 얘를 뭘 쓸까야? 뭘 쓸까?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 배운 게 몇 개 안 돼요. 얘는 지금 이게 수직으로 떨어뜨렸잖아. 수직으로. 얘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샥. 아이고, 이렇게. 그럼 요 삼각형하고 비교해봐봐. 그러면 이 x하고 y에 해당되는 게 높이죠. 높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는, 그러니까 삼각형 ABC 넓이는 두 개 쪼갠 거 넓이.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CP하고 이거 넓이 같죠? 그래요? 그리고 요거 넓이는 2분의 1에 ABP는 2분의 1에 3x 쟤는 2분의 1에 4y 이거예요. 그럼 얘하고 붙이면 뭐가 나오죠? 곱하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네. 됐어요? 그러면 실제 ABC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 지금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 높이에 해당되는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는 우리 사인으로 배웠죠. 사인 30도 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우리 특수가 그건 알고 있어요. 특수각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중3 때 배운 거. 그러면 요거는 AC분의 지금 이거를 H를 할게요. CH 이 길이죠.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H가 4야. 그러면 CH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된 높이 AC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 넓이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2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 지워지지. 그래서 이 값이 6이라는 거네. 그럼 다시 우리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6을 곱해.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 3x 더하기 4y 에다가 x분의 3 y분의 4 이거하고 같아.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넓이를 이용할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단독 문제로 다른 데서 생뚱맞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절대부등식을 배웠어. 최소값은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만 공부했어요 이번에. 그래서니까는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xx 지우고 9 더하기 요거 전개하면 yy 지우고 4, 4, 16 더하기 얘 하면 y분의 12x 얘 하면 x분의 12y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쓸 거야.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냥 22 똑같아. 얘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지. 2배 루트 y분의 12x 곱하기 x분의 12y. 그럼 여기서 xy 지워지네. x, y 이렇게. 12의 제곱이니까 12가 튀어나오죠. 그럼 얘는 25, 12 더하면 24. 따라서 49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한 최소값 구한 거냐면 얘는 요거에 대한 최소값 구한 거야. 6을 곱한 거에 대한. 그럼 6으로 나눠줘야겠네. 따라서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 얘는 작거나 같다 6분의 49 이게 되는 거지. 됐어요? P하고 Q를 더하라. P 더하기 Q는 그러면 55가 되겠네요.
산술 기하는 코시 슈바르츠에 비해서 산술 기하가 좀 출제가 더 많이 되긴 돼요. 그리고 사실 코시 슈바르츠는 많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잘 안 보여. 근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 코시 슈바르츠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살짝 무섭게 생겼어.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듯이 뭐 치환하고 그러면 전혀 그냥 쉬운 문제로 그냥 바뀌는데요. 일단은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먼저 산술 기하하고 코시 슈바르츠 그리고 2차 함수까지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 예, 이제 다음 19년 16번 문제. 일단 보니까 원위의 점 P가 있는데 저게 최대값 구하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최대, 최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작하라 했죠. 근데 도형 관련된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는 도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 뭐 직선으로 해서 코시 슈바르츠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문제가 풀려요. 일단. 근데 접근하는 건 요것도 똑같아. 그래서 일단 볼게요.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저것의 최대값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넣는 게 좋아요. 도형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얘는 AB 빼기 A 더하기 3B 무조건 K라고 나.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K. 됐죠? 그럼 얘를 봐.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A, B는 저 위에 있으니까 나 이거 하나 쓸 수 있구나. A 더하기 3의 제곱 저 위에 있으니까 A 빼기 1의 제곱 2.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직선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 그려놓고 이 직선을 쭉 내려서 중심하고 거리 만족하니까는 만나야 돼. 접할 때 가장 멀리서 만나고, 그러니까 접할 때 가장 멀리서,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절편으로 돼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해. 직선은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얘를 일단 묶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여기서는 인수분해 할 게 없어. A로 묶어. B-1.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려고 3으로 묶어. 우리 이거 부정방정식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많이 봤죠? 1. 그럼 얘는 빼줬으니까는 3을 더해줘. 이렇게 K.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3. 여기 있고, B 빼기 1. 이렇게 있고, 는 K-3이야. 일단 이제 관찰. 이제 보이냐? 보여요? 이거 보여요? 얘 루트 바뀌면 A 더하기 3이죠? 쏘리. 이거 바꿨지? 내가 B로. A, B 만족하니까. 이거 절대값 루트 바뀌면 B-3이야. 뭐야? 합을 곱으로 바꾸는 거? 산술기하. 오케이. 얘는 산술기하예요. 근데 산술기하는 조건이 필요하지. 뭐야? 양수 조건. 얘 양수네. 얘하고 양수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줄게. 산술기하 쓸 거야.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요거 곱하기 요거 루트 A 더하기 3 제곱 B-1의 제곱 이렇게. 근데 문제는 루트를 바뀔 때는 제곱이면 절대값이 씌워져서 나오죠. 얘는 2배 절대값 A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야 돼. 절대값 B-1 이렇게 나와야 돼. 따라서 이 값이 2야. 이 문제 쉽다. 작가 나갔다 절대값 A 더하기 3 절대값 B-1. 절대값은 제곱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B-1 이렇게 하면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되는 거고, 이 값이 K-3이죠. 문제 상당히 쉬운데요? K-3.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저기서 인수분해 한번 때리니까 보인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K는 3을 더하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네. 이거 최대값. 그럼 5네, 그냥. 그렇죠? 너무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5가 아니네? 4지. 미안. 3을 더했는데 왜 5가 되지? 4. 그래서 최대값 4. 됐죠? 이것도 산술기야. 그러니까 약간 예상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수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진짜 안 좋아. 이거는 단원별로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 잘 풀어. 그냥 틀린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시험을 보면 꼭 점수 안 나온다? 그게 뭐냐면 예상하고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예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거든요. 21년.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아는 거는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이게 어떤 단원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들일 거라서. 그리고 문제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라서. 됐어요? 예.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라 해요. 예. 그 다음 거 보죠. 작년 21번. 작년 21번 문제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포지션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 예, 첫 번째 부등식. 부등식 이거 딱 좋네. 얘는 뭐야? 코시 슈바르트죠. 딱 확실히 쐐기를 받는 게 뭐냐면 이거.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은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두 개짜리는 요거 두 개만 있었고, 뭐 X자로 이제 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됐어요. 비율이 같다 이거예요. 얘는 대놓고 코시 슈바르트를 써라야. 그렇지? 그럼 써야지. 그리고 최소값 구하래. 근데 여기 봐봐. 너무 어지럽게 나왔지. 근데 우리 수학 할 때, 우리 1학기 때 중간고사 때쯤 이런 문제를 좀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가 좀 막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더 해보고 싶잖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아니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알파가 하나 있네. 다 더해봐. 베타도 베타가 하나 있네. 지워주고. 감마도 하나가 있네. 그러면 뭐 하고 싶어? 그냥 더 하고 싶잖아. 더해서 잘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대놓고 저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를 뭐 어떤 걸로 할까? 뭐 XYZ 뭐 헷갈리니까 P라고 해, 그냥.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 얘를 Q라고 해. 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감마, 얘를 PQR, R이라 할게. 감마 아니에요. 감마 R이에요, R. PQR이에요. 그럼 얘 적어볼게. 이거 일단 더하고. 더하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다. 그러면 저 식을 그냥 적어볼게. 요걸 써서 2로 묶어내고 알파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쓰고, 또 쟤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너무 싱거운데 문제가. 그러면 저 부등식 쓰려면 루트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루트의 제곱.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루트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저 조건 쓰면 요거 그냥 루트 벗겨놓고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1. 근데 지금 우리 1을 곱해줬어, 지금. 저거와 상관없이 2가 곱해져 있으니까는 1을 곱해줘야 돼요. 요거와 상관없어, 지금. 이 관계식은 저거예요. 1을 곱해줘. 그 다음에 곱하면 1 더하기 1. 이거 제곱이네. 돼요? 그럼 얘는 뭐야? 339, 298. 그러면 얘는 항상 18보다 커 놨다. 저 식을 그냥 이렇게 변형한 거라서. 그냥 나오네? 18. 그죠? 네. 근데 사실, 코시 슈바르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이 문제는 또 쉽죠.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수학을 접근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걸 써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사실 평소에 이런 공부 연습이 돼 있어야지 시험 볼 때 당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됐죠? 일단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